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화학원 수업입니다. 오늘은 2단원 원자의 세계 중에 이제 5번째 내용인 원소의 주기적 성질,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지, 그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성질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프링 노트는 57페이지를 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핵심 개념은 유효 핵전화,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주기율표에서 유효 핵전화와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성질을 설명하고 그걸 그래프로 해석한다거나 그릴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효 핵전화와 원자 반지름을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주기적 성질이 나타난 이유, 그 바로 원자과 전자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1주기 이제 수소부터 4주기의 칼슘까지 전자 배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제 K 껍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자 껍질 모형이니까요. L 껍질, M 껍질, M 껍질을 8개 채운 다음에 N에 이제 전자가 들어가는 이러한 전자 껍질 모형으로 전자 배치 여러분들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오비탈 모형으로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S, 1S, 그 다음에 2S, 2P 채우고요. 3S, 그 다음에 3P 채우고 4S까지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주기율표 이제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만 살펴볼게요.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이제 살펴보면 원자 번호에 따라 원자과 전자수가 1, 2, 3, 4, 5, 6, 7, 0, 1, 그러니까 여기가 1, 2, 여기가 1, 2, 그 다음에 1, 0, 그 다음에 1, 2, 3, 4, 5, 6, 7, 0, 그 다음에 1, 2, 3, 4, 5, 6, 7, 0, 1, 2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바로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반복된다 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율이 나타난 이후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1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성질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걸 살펴볼 텐데요. 핵전화라고 하는 건 이제 원자핵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핵에 이제 전하가 있을 거예요. 전하. 그래서 이것을 핵전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자 번호가 1씩 증가하면 양성자가 하나씩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핵전하가 1씩 증가하는데 과연 전자에 실제로 작용하는, 즉 전자와 핵 사이엔 인력이 작용을 하는데 그 인력이 실제로 핵전하가 증가하는 것처럼 플러스 1씩 증가할까? 이제 요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유효 핵전하란 핵전하 중에서도 유효한 전하, 즉 실제로 작용하는,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핵전하,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핵전하를 유효 핵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수소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자에서 작용하는 힘이란 핵, 그 다음에 전자 사이에 오로지 인력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는 오로지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의 경우에는 이 전자가 느끼는 핵의 실질 전하는 핵이 가지고 있는 핵전하하고 똑같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전자가 2개 이상이 되면 전자는 핵과 인력이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전자와 전자 사이에 이렇게 반발력도 작용을 합니다.
반발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는 반발력 때문에 작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전자가 가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난로 같은 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난로가 있는데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많이 둘러싸고 있다면 뒤에 있는 친구는 그 난로의 따뜻함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 못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전자는 이 주변에 있는 전자들과의 반발력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의 전하를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유효 핵전하가 실제로 느끼는 전하가 원자 번호에 의한 핵전하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실질적으로 느끼는 핵전하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작아지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바로 가려막기 효과 혹은 가림 효과 혹은 뭐 가리움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가리움 효과라고 하는 건 다른 전자들에 의해 다른 전자가 핵을 가리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이 바로 가리움 효과의 정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핵과 전자 사이의 실질적인 인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가려막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이 원자과 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핵전하를 실제로 느껴야 되는데 이 안쪽에 전자들이 있어서 이 핵전하를 가려막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앞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려막는다라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전자 사이의 반발력은 앞쪽에 있는 전자뿐만 아니라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 사이에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쪽에 있는 껍질에 가려막는 효과를 S1이라고 했고요. 같은 껍질에 있는 애를 S3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가려막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껍질 사이에서도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보다 작습니다. 즉 여기서 S1이나 S2는 서로 안쪽 껍질에 있는 가려막기죠. 그 다음에 S3는 같은 껍질에 있는 건데 이런 가려막기 효과는 같은 껍질에 있는 아이는 좀 작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효핵전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효핵전하는 실제로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핵전하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뺀 이런 값을 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하진 않지만 이런 정도의 것으로 정의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예를 들어 6번입니다. 6번. 그럼 핵전하는 6이지만 가려막기 효과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 핵전하는 6보다 작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의해서 유효 핵전하가 어떤 주기성을 갖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같은 주기입니다. 같은 주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기표상에서 같은 주기. 같은 주기라면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양성자 수가 증가합니다. 요 핵전하가 증가하는 거죠. 양성자가 증가하니까 핵전하 수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 핵전하도 증가합니다. 요걸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양성자의 수와 의한 핵전하가 1이 증가합니다. 즉, 핵전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전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해요.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해요. 그런데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수가 같은 껍질에 있는 아이가 증가하는 거죠. 같은 껍질에. 그러니까 양성자 수의 증가에 의한 핵전하의 증가가 전자수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보다 커요. 그러니까 핵전하는 많이 증가하는데 가려막기 효과는 조금 증가한다는 겁니다. 같은 주기에선. 그렇기 때문에
유효핵 전하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예, 같은 주기라면 이렇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가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다음 주기로 바뀔 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리튬부터 플루오린까지 간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예, 뭐 플루오린, 네온까지 증가하다가 이제 나트륨으로 가는 거예요. 나트륨으로 갈 때는 전자 껍질 수가 확 증가를 하게 됩니다. 확 증가를 하게 되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확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유효핵 전하가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으로 가면 이렇게 다시 뚝 떨어지는 예,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족이라면 같은 족,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게 됩니다. 껍질 수도 증가하지만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양성자 수가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핵 전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유효핵 전하를 예,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일단 같은 주기요. 요 2주기예요. 2주기. 예.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합니다. 여기 3주기. 3주기 한번 볼까요? 3주기에서도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족 한번 볼까요? 리튬이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요. 얘는 지금 같은 주기예요. 같은 주기에서는 주기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그러니까 주기율표 상승에서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고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게 유효핵 전하의 경향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뭐 다른 그래프로도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예, 여기 2주기 같은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가 아니 그 족번호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진다. 그 다음에 요 위에 게 3주기. 이것도 역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다.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유효핵 전하가 증가해요. 그러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네,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이 있고요. 그다음 핵이 가지는 전하량이 있는데 이때 얘들 사이에 전기적 인력은 핵 전하가 증가하니까 핵이 가지는 전하량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력의 크기는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효핵 전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원자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원자 반지름은 가운데 핵이 있으면요.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죠. 그 가장 바깥 전자, 즉 원자과 전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원자과 전자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자 반지름을 측정을 할 때는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H2예요. H2. 그러면 이제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자 핵은 우리가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간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핵간 거리를 측정을 한 다음에 걔를 반으로 나눠요. 그러면 예, 그것을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분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금속입니다. 금속이면 뭐 얘네들이 분자를 형성하진 않지만 원자들이 계속 인접해서 결합을 하고 있겠죠. 그럼 여기도 역시 핵간 거리를 예,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핵간 거리를 정한 다음에 걔를 반으로 나누면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비활성 기체요.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 결합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으로 원자 반지름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비활성 기체를 제외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럼 원자 반지름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사실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전자 껍질입니다. 껍질이라는 거는 핵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이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껍질 수가 많으면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반지름은 커진다입니다. 그 다음에 껍질 수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 껍질수가 같은 경우, 즉 같은 주기일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영향을 끼치게 되느냐? 두 번째로 유효 핵전화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껍질인데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다면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하게 돼서 반지름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자수까지 나오는데요. 전자수는 이제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핵의 전하가 동일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이온이 되는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발력이 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 핵전하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수는 결국 유효 핵전하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핵전하가 동일한데 즉 원자 번호가 같다. 원자 번호가 같은데 전자수가 많으면 반발력이 커지고 그래서 유효 핵전하가 감소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커진다.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족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은 족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증가하게 되죠? 같은 족의 경우는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같은 주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주기면 껍질수가 같아요. 그럼 뭘 봐야 되죠? 바로 유효 핵전화 봐야 되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하고 유효 핵전화는 서로 반대 경향이에요.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면 핵에 많이 끌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 같은 주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주기죠. 2주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크기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 3주기예요. 3주기.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이렇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크기가 감소한다. 그런데 같은 족 있죠.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진다. 플루오린, 염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기가 크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자 반지름뿐만 아니라 크기는 이온에 대한 크기도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이온의 경우에는 양이온이 되느냐 음이온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양이온이 되는 경우 지금 나트륨이네요. 나트륨이 원자가 전자를 잃습니다. 아무 전자 잃는 거 아니에요. 원자가 전자를 잃게 되죠. 그러면 양이온이 되면서 뭐가? 바로 전자 껍질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됩니다. 음이온이 되면 핵전화 똑같습니다. 즉 양성자수 똑같은데 전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음이온이 되면 전자가 들어와서 반발력이 커지게 되죠. 그럼 반발력이 커지면 유효 핵전화가 감소하게 되죠. 유효 핵전화를 이제 Z 별표라고 얘기할게요. 유효 핵전화는 핵전화, 즉 양성자수. 유효 핵전화에서 가리움 효과를 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이온이 되면 양성자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가리움 효과가 전자가 많아져서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유효 핵전화가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더 커진다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지금 초록색이 원자인데요.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점점 작아지죠. 그런데 얘가 양이온이 되면 크기가 작아지고요. 음이온이 되면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주기성을 살펴보게 되면요. 같은 족의 경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커진다. 그 다음에 같은 주기라면요.
같은 주기에서 앞쪽에 있는 애는 금속이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지만요. 뒤쪽에 있는 애들은 비금속이기 때문에 음이온이 돼요. 그러면 같은 주기라면 양이온이 되면 껍질수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양이온의 반지름이 더 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등전자 이온은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에요. 전자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2주기에 있는 OE-, F-, 그 다음에 3주기에 있는 Na+, Mg+, Al, 3+는 전자 배치가 네온하고 같아요. 즉 1s에 2개, 2s에 2개, EP6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 유효 핵전하는 핵전하, 즉 양성자수 빼기 가리움 효과라고 그랬는데요. 전자수가 똑같으니까 가리움 효과는 같죠. 그런데 등전자의 경우에 원자 번호가 크면 핵전하가 커지게 돼요. 가리움 효과는 같은데. 그러니까 유핵전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전자수를 가진 등전자 이온의 경우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핵전하가 증가하므로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OE-, F-, Na, Mg, Al 이렇게 갔을 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집니다. 3주기 음이온, 4주기 양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 지금 아르곤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아요. 1s 2개, 2s 2개, 2p 6개, 3s 2개, 3p 6개. 그렇다면 원자 번호가 큰 쪽이 크기가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래프가 여기 나옵니다. 지금 질소부터 플로린까지. 얘 2주기예요. 2주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지름은 작아진다. 근데 얘네들 3주기. 3주기 껍질수 늘어나니까 갑자기 커지고요. 같은 주기에서 크기 작아지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온이 되면 등전자 이온이 돼요. 등전자 이온이 되면 음이온이 되면 크기 커지고 양이온이 되면 크기가 작아져서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유효 핵전하,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 이온화 에너지가 좀 남아있지만 여기까지 일단 좀 일단락을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에 작용하는 실제 핵전하를 뭐라 그러느냐? 바로 유효 핵전하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다음 원소 중에 반지름이 더 큰 걸 고르고 그 까닭을 설명해봐라 그랬어요. 지금 마그네슘이랑 칼슘 한번 볼게요. 얘 같은 족입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은 3주기고요. 얘는 4주기예요. 즉 껍질수 차이가 나죠. 그러면 마그네슘보다 칼슘이 껍질수가 더 많기 때문에 크기가 크다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N하고 F 얘 똑같이 2주기예요. 같은 주기예요. 같은 주기 즉 껍질수 같죠. 그럼 뭐에 의해서? 유효 핵전하로 설명을 하는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전하가 더 커지죠. 유효 핵전하가 클수록 반지름은 작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지름의 F가 더 작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고요. 요 반지름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개를 풀고 갈 텐데요. 여러분들 62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62페이지에 문제 1번. 요게 이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 다음에 유효 핵전하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그래프가 3개가 나와 있는데 유효 핵전하,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이 3가지래요. 이 3가지 중에 무엇을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뭐 봐야 되죠? 이온 반지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죠. 이온 반지름은 얘네들이 등전자 이온이에요. 즉 N,
3-O, E-F- Na 플러스 Mg 플러스. 그럼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지죠. 그래서 그래프 중에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가지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죠? 다번이요. 얘가 이온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이온 반지름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고요. 다번이 이온 반지름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효 핵전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이 있는데, 유효 핵전하고 원자 반지름은 유효 핵전하가 크면 반지름이 작아지죠. 그래서 반대 경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하고 나를 볼게요. 가하고 나 보면 가는 그러니까 가가 감소할 때는 나가 증가하고, 이렇게 반대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번 그래프를 볼까요? 작아지는데 갑자기 나트륨이 되면서 커져요. 이거 어떤 거죠? 껍질 수가 늘어나면서 크기가 커지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번이 바로 원자 반지름, 나번이 유효 핵전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5번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63페이지에 있는 문제 5번. 요거 전국연합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재작년 21년 고2 9월 전국연합에 나왔던 겁니다. 다음은 원소의 주기성에 대한 탐구래요. 2, 3주기 원소의 원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를 한번 표시를 해본대요. 그 다음에 유효 핵전하 각 주기별로 원자과 전자수에 해당하는 유효 핵전하를 그래프에 표시해 본대요. 얘가 지금 어떤 주기인지 모르겠어요. 가주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나주기래요. 그럼 우리 주기율표 상에서 유효 핵전하,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증가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족,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족, 같은 가로줄이 같은 족이네요. 그런데 파란색 그래프가 더 유효 핵전하가 커요. 그러면 얘가 3주기, 그 다음 얘가 2주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가가 2주기고요. 그 다음에 나가 3주기예요.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족에서는, 같은 족 여기 얘기하는 거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전하가 크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주기, 같은 주기에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하 증가한다.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건 여러분 외우고 있지 않아도 그래프에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억번부터 봅시다. 가는 2다. 가는 2주기 맞죠? 그러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다음 니은 유효 핵전하는 증가한다. 기억으로 적절하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나주기에서 뭐 나주기든 다주기든 간에요. 요게 이제 각 원자는 요게 이제 핵전하. 핵전하가 바로 원자 번호 얘기하는 거죠. 분해 유효 핵전하 얘기하는 겁니다. 수소를 뺀다면 전자가 있기 때문에 핵전하에 비해서 유효 핵전하가 작아지죠. 얘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그 값은 1보다 작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까지 살펴봤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까지 살펴보고 여기는 이제 뭐 주기성을 이해한 다음에 얘를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좀 푸는 스킬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문제 푸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